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 과연 존재할까? 한 번쯤 다들 생각해봤을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매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나를 싫어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나를 좋아하는 그런 역설적인 경우가 9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경험 중 엑기스들만을 모아 풀어보려고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 지금 시작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썸을 타고 있을 때 보통은 무엇을 해야 할까? 라고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 사람과 잘 되고 싶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 보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까가 먼저입니다. 무엇을 안 해야 좋아하는 사람과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집착하지 말 것. 만나서든 카톡이든 감정적으로든 좋아하는 여자가 있으면 카톡 신경 쓰게 되는 거 이해합니다. 그리고 만나서 그 여자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고 미쳐버리는 거 이해합니다. 그런데 감정적, 즉 여자의 감정을 알고 싶어 하는 행동은 모두 남자의 매력 가치를 떨어뜨리는 별로인 행동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보죠. 썸녀가 있습니다. 카톡을 보내봤습니다. 오늘 뭐해? 시간 되면 볼까? 근데 답변은 나 오늘 바빠서 어려워. 그럼 여기에서 남자는 나한테 관심 없나? 관심이 없으니 약속을 피하는 거겠지? 라고 생각하고 이걸 직접적으로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냥 나 안 보고 싶은 거 아니야? 라고 말이죠. 아니면 혼자 소가리를 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예시로 그녀와 시간이 맞아 만났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미 그녀는 갑이고 나는 을입니다. 을인 나는 갑의 그녀를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너는 나 어떻게 생각해? 혹은 집 앞까지 데려다 주면서 이러면 좋아하겠지? 그리고 선물을 사주면서 이 선물 하나 사주면 감동 먹겠지? 등등 그 여자의 감정을 확인하고 싶고 검증하고 싶어서 계속 감정적으로 집착을 합니다. 이런 게 싹 다 별로라는 겁니다. 환심을 사기 위해 발버둥 치지 마세요.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그녀한테 퍼주는 남자가 되지 말고 끌리는 남자가 되세요. 끌린다는 건 반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녀한테 끌릴 때를 생각해보세요. 왜 끌리지? 그녀의 감정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내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말고 감정을 떠보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 조급하지 말고 여유를 갖고 기다릴 것. 좋아하는 여자와 잘 되고 싶다면 여자랑 남자는 다르다는 걸 빠르게 인정해야 합니다. 남자는 다 금사빠입니다. 여자도 금사빠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연애를 하다 보면 금사빠를 안 하려고 합니다. 남자한테 상처받을 만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마음의 문을 여는데 남자와 속도가 다릅니다. 그런데 남자는 자기의 마음의 문이 이미 열렸다고 그녀한테 말하거나 내 우사인 볼트 같은 마음의 속도를 그녀에게 강요합니다. 이게 다 여자한테는 최악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제발 좋아하는 여자와 잘 되고 싶다면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여자와 남자는 속도가 다릅니다. 셋째, 내가 싫어하는 여자에게 하는 행동을 카피할 것. 왜 항상 내가 싫어하는 여자가 나를 좋아할까요? 내가 싫어하는 여자에게 행동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녀 앞에서 긴장을 하나요? 그녀의 눈치를 보나요? 그녀 앞에서 말을 잘 못하나요? 집 앞까지 데려다 주나요? 안 할 겁니다. 왜? 안 좋아하니까. 그걸 내가 좋아하는 여자에게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면 좋아하는 여자랑 잘 안 될 것 같다고요? 절대 아닙니다. 여자의 외모 등급으로 높은 등급은 막 퍼주고 잘 해줘야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다 같은 여자입니다. 다 같은 사람이고 외모 등급이 높은 여자는 마음이 금일까요? 다이아몬드일까요? 아닙니다. 아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여자에게 하는 것처럼 좋아하는 여자에게 똑같이 대하세요. 긴장하지 말고 눈치 보지도 말고 하고 싶은 말 막 하고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세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하는 여자가 있으시죠? 안달나는 모습을 보이지 말고 조급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유를 가지세요. 이렇게 했는데도 좋아하는 여자랑 잘 안 됐다고요? 그럼 다른 좋아하는 여자를 찾으면 됩니다. 이미 많이 느꼈을 겁니다. 안 될 인연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좋아하면서 잘 될 여자를 놓친 적 많이 있었잖아요. 다 이런 원인들 때문이고 그래서 이 원인이 되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일적으로는 한번 피드백을 받으면 그 짓을 안 하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여러 교훈과 피드백을 받아도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실수를 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러지 않는 가치 높은 남자가 돼야 합니다. 다음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지금 현재 매력있는 남자 카페에 가입하신 후에 가입 인사를 써주시면 어프로치, 연락, 애프터 총 45만원에 해당되는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영상 후기까지 써주시면 클로즈, 엔트집 총 2가지 자료 역시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성들은 본능적으로 끌리는 남성 호르몬을 올리는 방법을 다루는 영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유튜브에 남성 호르몬만 검색해도 여러가지 방법들이 스두룩 빽빽하게 검색이 되죠. 그런데 현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삶은 너무나도 지치고 바쁜데 언제 이 모든 걸 다 하냐라는 현실에 부딪힙니다. 아무리 방법을 알고 있더라도 이 모든 걸 다 실천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여러 방법들을 6개월 동안 해보며 그중 실제 효과가 있었던 방법들과 어떤 점이 어려웠고 어떤 점이 좋았는지 전부 세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을 직접 해보고 6달 전에 남성 호르몬 수치와 지금의 남성 호르몬 수치를 측정해보니 확실히 낮았던 수치가 올라간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첫째,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고 찬물 샤워를 해라. 이 한 문장에 남성 호르몬 올리는 방법 3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든데 운동까지 하고 찬물 샤워까지 일단은 해봤습니다. 그런데 출근 개미로서는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식을 조금 바꿨는데 운동 시간을 저녁으로 바꾸고 찬물 샤워도 처음에는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그 다음 마무리할 때
때만 찬물로 진행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같은 주말에만 일찍 일어나 운동과 찬물 샤워를 진행해줬는데 나름 할만했습니다. 그리고 전립선이 상당히 중요한 거 아시죠? 이것을 위해 단신욕을 일주일 2번 정도 했고 피부과 가서는 글루타치온과 아르기닌 수액을 맞았습니다. 이건 선택사항입니다. 그리고 하체 운동을 할 때는 무조건 고중량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걸 6달 하고 남성 호르몬 수치를 측정했더니 처음보다 훨씬 더 올라간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둘째, 매일 아침 내가 해야 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우선순위로 적어두고 진행해라. 해야 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끝내고 그 뒤 하고 싶은 일을 진행했습니다. 이것들을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정리를 하고 하나씩 끝내다 보니 만족도가 엄청났습니다. 이 만족도 때문에 삶의 질도 더 향상되는 것을 직접 느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간 낭비를 안 하게 되니 수행력 부분에서 더욱 뛰어난 퍼포먼스를 낼 수도 있었죠. 셋째, 러닝과 햇볕 쬐기입니다. 생각을 해보니 햇볕을 쬐다? 이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내가 하루에 얼마나 햇볕을 쬐는지 파악을 해보니 출퇴근 시간 말고는 쬐는 시간이 없더라고요. 러닝을 한다고 해도 실내 헬스장에서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헬스장에서 하던 러닝을 야외 러닝으로 바꿨으며 평일은 힘드니 주로 주말에 야외 러닝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러닝은 컨디션이 좋으면 8km, 안 좋으면 6km 정도를 진행했는데 이 또한 남성 호르몬을 올리는데 많은 기여를 한 것 같습니다. 넷째, 영양제와 음식 같은 것도 신경을 많이 써라. 인스턴트는 피하고 남자에게 좋은 영양제와 장어, 백숙, 소고기, 돼지고기 등을 섭취했는데 식단에 변화가 생기니 피부도 좋아졌고 이 점도 남성 호르몬을 올리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 중 가장 효과를 봤던 방법들 이 4가지를 추천드리고 6달 정도 진행해보니 이 정도까지는 누구나 진행을 할 수 있는 루틴이라 생각이 들어 추천을 드립니다. 남성 호르몬 수치가 변화된 걸 직접 눈으로 확인하니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고 여성을 대할 때 나오는 자신감까지 효과는 최고였습니다. 다음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지금 현재 매력있는 남자 카페에 가입하신 후에 가입 인사를 써주시면 어프로치, 연락, 애프터 총 45만원에 해당되는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영상 후기까지 써주시면 클로즈, 렌트지 총 2가지 자료 역시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자와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해야 하지? 도대체 소개팅에 나가면 무슨 대화를 해야 하지? 여자가 앞에 있으면 갑자기 막막해지네 라고 한 번이라도 생각하신 분들이라면 잘 클릭하셨습니다. 단순히 음식 뭐 좋아하세요? 취미가 뭐예요? 라는 그런 뻔한 내용 알려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영상만 보시더라도 단순히 멘트를 외워서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장소에든 활용할 수 있는 대화 스킬을 얻어갈 수 있을 겁니다. 이 내용은 여자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을 할 때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10분도 안 되는 짧은 영상으로 그 이상의 가치를 얻어가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바로 풀어봅니다. 스킬 첫 번째, 대화 소재 찾기. 여러분은 여성분과 대화를 하다 보면 정적이 찾아오는 순간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럴 땐 급하게 무슨 질문을 해야 하지?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먼저 버리시고 여유를 가진 상태에서 내 시야에 들어오는 것들로 대화의 소재를 만들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입고 있는 옷이나 귀걸이, 마시고 있는 음료나 음식, 오늘의 날씨를 이용해 본다는 거죠. 이 소재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대화를 오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거는 시야에 들어오는 것들로 대화를 하되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대화를 가져오는 게 중요합니다. 쉽게 알 수 있도록 예를 들어보면 여자와 같이 있는데 입고 있는 옷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 옷을 소재로 대화를 하면 됩니다. 같이 있는데 창밖에 날씨가 보입니다. 그러면 날씨로 얘기를 하면 된다는 거죠.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늘 입고 온 옷이 상대에게 잘 어울린다는 식의 가벼운 칭찬도 처음에 대화할 때는 굉장히 좋은 소재가 됩니다. 대신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과한 칭찬을 하면 안 되는데 여기서는 그녀의 외모보다는 다른 식으로 칭찬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예시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 진짜 예쁘시네요. 제 이상형이에요. 두 번째, 지연 씨는 대화할 때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2가지는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연이란 사람이 입장이 되면 굉장히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1번을 들었을 때는 어떨까요? 진짜 잘생겼어요 라고 듣게 된다면 우리는 기분이 좋아지면서 상대가 나에게 큰 호감을 보내고 있네 라며 호감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됩니다. 반면에 2번째는 이미지 박스의 효과에 걸려들게 됩니다. 대화할 때 기쁘게 한다고? 그럼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똑같이 옷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도 옷이 되게 예쁘시네요 보다는 보라색 옷이 어울리기 되게 힘들던데 혹시 보라색 계열을 좋아하세요? 라고 하면 상대로 하여금 훨씬 다음 대화를 이어가기에 수월한 대화법이 될 수가 있다는 말이죠. 여기서 사용한 대화법은 2번째 설명할 대화법인데 소재, 내 생각, 질문이라는 대화법입니다. 간단하게 하더 예를 들면 날씨가 좋다라는 소재가 있으면 밖에 나오니까 오늘 날씨가 너무 좋던데 저는 보통 이럴 때 가만히 있으면 손해라고 생각하는 주의라서 꼭 밖에 나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한강이나 산책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지연 씨는 보통 이런 날씨는 어떤 걸 하면서 보내세요? 라는 식의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스킬 2번째, 소재, 나, 질문 대화법. 대화라는 건 어느 한쪽만 말을 하거나 질문과 답이 이어지지 않고 끊어진 대화는 좋은 대화가 아닙니다. 자신이 말을 하는 시간과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이 적절히 얽혀 있을 때 좋은 대화가 탄생하죠. 대화를 이어가는 게 어려울 땐 우선 이 한 가지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되묻고
나의 이야기를 섞는다. 간단해 보이는 이것 하나만 알게 된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대화 스킬은 이전보다 2배는 상승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대가 로맨스 영화를 좋아한다는 말을 했을 때 혹시 좋아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또는 그럼 제일 최근에 아니면 기억에 남는 영화가 있으세요? 라면서 상대의 말을 활용해서 다시 역질문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여기서 상대의 말이 끝나면 적절한 리액션과 함께 저도 며칠 전에 비슷한 영화를 봤는데 라던가 저는 그런 쪽은 많이 보지 않았는데 와 같이 나라는 사람을 넣어서 나의 경험, 나의 생각을 전달해보는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리액션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MC 유재석님을 손꼽을 수가 있죠. 리액션만 잘해줘도 상대는 말을 많이 하게 되고 말을 많이 한다는 거는 상당히 좋은 호감 신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리액션을 굉장히 신경 써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말을 되묻거나 인용하는 건 상대로 하여금 존중받고 있는 느낌을 들게 하고 나의 경험이나 생각을 전달함으로써 나라는 사람에 대한 정보도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게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두 가지가 5대5의 비율을 적절히 섞여야 한다는 건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상대방에게 질문만 계속하거나 본인의 말을 하느라 상대방이 지루함이나 불쾌함을 느끼지 않게만 조금만 신경 써주면 된다는 겁니다. 스킬 3번째, 호감 주고받기. 만남에서 호감을 사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어디서 만나서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어디서 만나서 무엇을 하느냐가 무슨 호감 주고받기냐라고 물을 수 있는데 이건 되게 단편적인 사례입니다. 여자는 남자가 리드해주는 걸 좋아하며 센스 있는 걸 좋아하죠. 리드와 센스를 싫어할 여자는 정말 없습니다. 단편적인 리드와 센스의 소재로는 만나기로 한 상대가 어느 장소를 선호하는지 어떤 음식을 선호하는지 사전에 연락을 통해서 정중하게 물어보거나 대화하는 도중에 얻게 된 정보가 있다면 그 정보들을 바탕으로 최대한 편안하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죠. 요즘 소개팅은 파스타를 먹는다라는 시대가 지났기 때문에 무작정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보다는 간단하게 못 먹는 음식 정도만 캐치하고 나서 괜찮은 장소 2-3곳을 고른 다음에 여성에게 선택권을 넘기는 방법이 부담스럽지도 않고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영화 킹스맨에서 나왔던 명대사 중에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죠. 매너 있는 남자를 싫어할 여자는 없습니다. 약속 장소에 조금 일찍 도착해 있는다거나 사전 검색을 통해서 만날 장소를 미리 알아봐 주는 거, 먹고 있는 음식이 입에 맞는지 아니면 장소가 너무 시끄럽지 않은지 대화 도중에 간간히 물어보는 것 정도가 가벼운 매너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것만으로도 상대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대신에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바이브인데 내가 말을 할 때 눈치를 보면서 여기 너무 시끄럽지 않으세요? 먹고 있는 음식이 입맛에 맞으세요?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가볍게 지나가듯이 물어봐 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알려드린 3가지만 기억하더라도 대화가 훨씬 수월해지는 건 물론이고 익숙해지면 어느 누구와 대화를 해도 잘 통한다는 느낌을 상대에게 줄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다른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여자들이 안달나는 사회성 높은 남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는 영상입니다. 여자들이 극혐하는 남자는 사회적 지능이 낮은 남자들이죠. 예를 들면 혼자 급발진해서 고백 공격을 한다거나 TMI로 혼자 떠드는 남자, 다 같이 노는 자리에서 진지한 남자를 예로 들 수 있죠. 그래서 오늘 5분도 안 되는 짧은 영상 보기만 하더라도 사회적 지능이 높은 특수성을 가진 남자가 될 겁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여자 쪽이 더 안달나는 남자, 사회적 지능이 높은 남자가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반적인 남자들이 하는 실수들을 하지 않기만 해도 됩니다. 첫 번째, 데이트나 대화 없는 스킨십, 잠자리를 하지 말기. 연인 간의 스킨십이나 잠자리만큼 둘만의 사랑을 확인하고 완성시키는 행동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여자와의 관계를 맺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남자들은 생략의 기술이란 걸 사용하게 되는데 흔히 만나자마자 관계만 맺는 행동을 말하는 거죠. 그렇다고 꼭 만나서 밥도 먹고 거리도 거닐고 영화도 보고 그런 과정을 다 겪고 사랑을 나누라는 건 아닙니다. 그저 만나자마자 대화나 사랑의 표현 없이 잠자리부터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여자들이 이 남자는 정말 날 사랑하는 걸까 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행동이 바로 이런 앞전의 과정 없이 몸만 원하는 행동을 할 때입니다. 두 번째, 대화 시에 논리적인 토론을 하지 말기. 여성들이 흥미를 느끼는 대화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대화가 아닙니다. 물론 때에 따라 해결해야 할 일이나 중요한 일에 대해 조언을 구할 때는 논리적인 해결책을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평소 여자들이 재미를 느끼는 대화는 논리나 이론을 따지는 것이 아닌 무지성 대화에 흥미를 느낍니다. 근데 사실 이 대화법은 우리가 평소 남자들끼리 있을 때는 자주 하는 대화인데 이상하게 이성 앞에만 가면 세상 누구보다 스윗한 전문가가 돼서 논리적인 대화를 하려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은 말도 안 되는 말하기 방법입니다. 설명하기 쉽게 장명을 한 건데 쉽게 생각하면 논리적인 걸 버리고 말이 안 되는데 같은 느낌을 주는 대화법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여자가 카톡으로 오늘 통화하고 싶어 라고 했다면 보통 남자들은 그래 통화하자 라는 이성적인 대화를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화법을 적용해보면 분당 500원입니다 고객님과 같은 말을 하거나 오빠 오늘 여기 맛집 가보는 거 어때? 라고 했을 때 내가 20년 동안 찾던 곳이야 가자 같이 말이 안 되는 비논리적인 대화를 이뤄둘 수 있습니다. 이런 비논리적인 대화법은 높은 사회적 지능을 돋보이게 해주기 때문에 꼭 활용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과거에 대해 묻지 말기. 상대 여자와 사랑에 빠지면 그녀의 과거에 대해 궁금해지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너무 과할 정도로 궁금해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보통 어떤 이유로 헤어졌는지, 연애하면 기간은
보통 얼마나 하는지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전 남친은 어디 살았고 직업이 뭐였고 어떤 데이트를 했는지까지 묻는 행동이 문제라는 거죠. 그렇게 자세하게 물어보면 물어볼수록 처음엔 이해를 해주다가 계속되는 질문에 그걸 물어보는 남자의 자신감이 더 없어 보이게 되고 더 나아가 집착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네 번째, 내 시간을 우선으로 여겨라. 많은 남자들이 연애를 시작하면 잘못된 행동을 합니다. 바로 연애를 하면 내 시간을 반납하면서까지 여자를 1순위로 두는 행동인데, 흔히 연애를 시작하면 자신의 취미, 친구, 자기개발과 같은 모든 시간을 뒤로 하고 여자친구만을 바라보는 행동을 하죠. 혹시 난 그러지 않는데 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제가 느낀 바 모든 남자들은 자신이 찐으로 좋아하는 여자가 생기면 1순위로 두는 행동을 무조건 하게 됩니다. 물론 연애 초반엔 그런 게 여자한테 좋게 작용할 수는 있으나 나중에 가서는 쉽게 질리고 지치게 됩니다. 뭐든 쉽게 얻게 되면 흥미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5분 대기조 마냥 자신만을 바라보며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오는 남자의 행동은 가치가 낮은 남자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질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냥 반대로 생각해보면 굉장히 편합니다. 여자가 나에게 집착했을 때 과연 여러분의 마음은 한결같이 좋아함 100%였나요? 그래서 여자에겐 언제나 쉽게 만나고 얻을 수 있는 남자가 아닌 자신의 일이 먼저고 우선이 되는 바쁜 이미지를 가진 남자가 여자들이 더 안달이 나며 가지고 싶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연애하기 전이나 한 후나 자신의 생활이 달라지지 않으면 됩니다. 오히려 연애를 시작하고 더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자기 개발을 하면서 바쁜 와중에도 여자친구를 만나주는 느낌을 주면 여성은 더욱 매력을 느끼고 안달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자랑 카톡할 때 대화 주제가 고민이라면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빠르게 시작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그 누구나 매번 고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어색한 분위기는 싫은데 할 말이 도저히 떠오르지 않아서 분위기가 다크해집니다. 그 다크한 분위기를 깨고는 싶은데 어색함과 긴장감, 그리고 이렇게 가면 망할 거라는 그 부담감 등 그것들로 인해서 내 머릿속에는 어떠한 말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자 여자랑 카톡할 때 이것만 쓰면 된다라는 주제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특별한 대화를 하려고 하지 말고 평범한 대화를 시작하라. 남녀 사이에 필요한 건 당연히 남녀 대화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남녀 대화를 하게 된다면 여자는 부담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부담이 섞인 남녀 대화를 하기보다는 일단 평범한 대화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학교 다녔을 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반에 새로운 친구들이 있고 내 옆에 처음 보는 짝꿍이 앉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얘기를 하게 될까요? 특별한 대화를 하려고 할까요? 아닙니다. 평범한 대화를 하게 되고 그 평범한 대화는 머릿속으로 멘트를 굳이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요, 아이스 브레이킹입니다. 어색한 분위기를 깨기 위해 일단은 평범한 대화로 아무런 얘기나 해보는 겁니다. 카톡으로 할 만한 평범한 이야기는 과거와 현재를 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평범한 과거 플러스 현재 이야기. 첫 번째, 잘 잤어요? 두 번째, 오늘 아침은 드셨어요? 세 번째, 지하철 타고 출근하세요? 네 번째, 점심은 어떤 거 드셨어요? 다섯 번째, 일 끝나고 뭐 하세요? 네, 맞습니다. 너무 평범한 대화입니다. 상대가 나를 좋아한다면 이런 사소한 카톡에도 좋아하겠지만 그러지 않는다면 카톡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빠진 한 가지는 나의 이야기를 넣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기 진짜 힘들었네요. 잘 잤어요? 네, 푹 잘 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은 꼭 필수라 토스트 먹고 출근했네요. 오늘 아침은 드셨어요? 네, 저도 아침은 꼭 챙겨 먹는 편이에요. 와, 지금 지하철인데 사람 너무 많아요. 지하철 타고 출근하세요? 네, 지하철 타고 출근 중인데 짜부됐어요. 점심 먹으니까 식곤증 와요. 점심은 어떤 거 드셨어요? 간단하게 샐러드 먹었는데 배고프네요. 저는 일 끝나고 보통 운동 가는데, 일 끝나고 뭐 하세요? 보통은 친구 만나거나 유튜브 보다가 잠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나의 이야기만 넣어주어도 대화의 느낌 자체가 상당히 많이 바뀝니다. 너무 쉽죠? 평범한 대화를 떠올리면서 그 앞에 나의 이야기만 넣어주어도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라는 생각은 조금은 덜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카톡을 너무 열심히 나눌 필요는 없다. 처음 보는 여자와 카톡을 하는 최종 목적은 결국 만남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카톡 답장에 대해서 너무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 아침, 점심 같은 경우에는 일 때문에 바쁘기에 아침, 점심에는 카톡을 두세 마디 정도만 나누고 저녁에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렇듯이 자신이 일 때문에 바쁜데 답장 안 하면 어떡하지? 초조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자가 답장이 빠르다고 해서 내가 빠르게 할 필요도, 여자가 답장을 느리게 한다고 해서 내가 느리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을 때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카톡의 장점을 이용하자. 카톡은 내가 생각할 시간이 있고 그 생각할 시간에 질문거리 혹은 답변에 대해 충분히 고민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질문거리들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 필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질문거리는 남녀가 나눌 수 있는 질문거리로 선택하는 게 좋고, 계속해서 질문을 하기보다는 한 가지 질문의 주제로 티키타카 식으로 주고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첫 번째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제일 마지막 연애가 언제인지 물어봐도 돼요? 아, 저는 헤어진 지 1년 정도 됐어요. 1년이면 되게 오래됐네요. 저는 헤어진 지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아, 6개월이면 저보다는 오래 안 되셨네요. 맞아요. 그럼 남자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 식으로 대화를 계속 주고받는 겁니다. 남녀가 나눌 수 있는 질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상형, 연애, 전 남자친구, 데이트를 하면 주로 어떤 데이트를 즐겼는지, 같이 여행 가본 적 있는지, 지금 연애 생각은 있는지, 남자가 좋을 때와 싫을 때 얼굴에 티가 나는 편인지, 먼저 고백해본 적은 있는지, 학교 다녔을 때 연애해본 적 있는지, 제일 오래 만난 연애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등 얘기 나눌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않습니다. 네 번째, 애프터 때의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내가 저런 남녀 얘기를 카톡으로 많이 했다면 만났을 때 대화거리가 없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카톡으로 나눈 이야기를 만나서 다시 해도 됩니다. 그때 카톡으로는 이상형이 곰 같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맞지? 곰 같은 남자는 어떤 남자야? 이런 식으로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해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칭찬은 부담 없는 선에서 진행해야 한다. 남자분들의 흔한 문제점 중에 하나가 카톡으로 너무 과한 호감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만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분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너무 과한 표현은 오히려 좋지 못한 반응을 초래할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보시면 편할 겁니다. 칭찬을 하더라도 간단하게 카톡 사진 잘 나오신 것 같아요 등으로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나서도 과한 칭찬은 좋지 않으니 삼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섯 번째, 충분히 친해졌다고 생각된다면 전화를 활용하자. 전화를 하는 것은 사실 미니 만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대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리고 보이스로 전달되는 이미지를 생각하면 미리 만남을 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시간 되면 통화하래요? 이런 식으로 무작정 전화를 하기보다는 오늘 저녁에 시간 되면 통화하래요? 저녁 시간대에 여자에게 카톡을 저렇게 보내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상대방과 전화하기 전에 어색한 상황은 피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미리 질문할 거리들을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 약속 잡기. 약속을 잡기 위해 더블 바인딩을 써라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상대방은 당신이 더블 바인딩을 쓰든 쓰리 바인딩을 쓰든 호감이 없으면 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블 바인딩이란 상대에게 두 가지 선택권을 주는 것인데 평일이 편해, 주말이 편해 두 가지 선택권을 주면서 하나를 선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호감에 따른 선택의 차이일 뿐 그렇게 도움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잡으려면 충분한 호감이 쌓인 뒤에 말을 하셔야 됩니다. 약속 잡을 때 특별한 대화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언제 한번 만나서 커피 마실래요? 그럼 언제가 괜찮아요? 여덟 번째, 쓸데없는 과한 이모티콘은 피하자. 적당한 이모티콘은 카톡 대화를 나눌 때 윤활유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모티콘을 대화마다 붙인다거나 간혹 이거 이런 90년대의 이모티콘은 전혀 좋지 않습니다. 아홉 번째, 맞춤법은 맞춰야 한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여자 대부분 맞춤법 맞지 않는 남자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카톡을 할 때 맞춤법은 제대로 텍스트를 입력해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끝나면 너무 아쉽죠. 그리고 이렇게 영상을 봐도 멘트가 안 떠오르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 대한 폰게임 잘하는 방법 무료 PDF 자료를 제가 만들어 두었습니다. PDF 자료에는 이 영상에 대한 폰게임 잘하는 방법과 멘트들을 제가 넣어 두었습니다. 아래 링크를 따라 들어오시면 이 영상에 대한 자료를 제가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기만 하더라도 내가 마음에 드는 이성을 놓치는 시행착오를 줄여줄 겁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어떤 관계든 갑과 을이 있듯이 남녀의 관계도 보이지 않는 갑과 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가 썸을 거쳐 사귀게 되는 그 단계에서도 사실 서로의 마음이 100% 똑같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세히 보면 좋아하는 건 같지만 좋아함의 지수가 있다면 그 지수만큼은 같을 수가 없다는 말이죠. 서로 좋아하는 정도가 다르고 좋아하는 시기 또한 다르게 됩니다. 사람마다 마음이 확 커졌다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반면 마음이 적었지만 서로 커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 좋아함의 크기가 서로 100% 같은 크기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생각해보면 커플이 될 때 한쪽은 상대보다 마음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즉 내가 그 사람을 더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사람과 잘 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죠. 반대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안 되는 경우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잘 될 능력이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잘 될 능력만 갖는다면 모든 게 다 가능할까요? 그건 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다른 환경에서 태어났고 자랐으며 그렇기에 이상형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공감하는 게 다릅니다. 내가 좋아하는 A와는 잘 됐지만 내가 좋아하는 B와는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잘 될 능력을 아는 것과 나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를 알게 된다면 그리고 그 능력과 이유를 동시에 충족시킨다면 좋아하는 사람과 잘 될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정리해보자면 A, B, C 모두가 내가 좋아하는 여자라고 가정을 하고 나라는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잘 될 능력이 있는 상태라고 가정해볼게요. A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능력을 좋게 생각했기 때문에 사귀게 됩니다. 그러나 B는 내가 그 능력이 있음에도 나의 어떤 한 부분 또는 다른 부분을 싫어해서 잘 안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B라는 사람은 내가 왜 싫어하는지 이유를 말해줬고 나는 그 부분을 고치게 됩니다.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능력이 플러스 됐기 때문에 잘 될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알아야 할 것은 좋아하는 사람과 잘 될 능력과 대부분의 여자가 싫어하는 남자의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우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날 안 좋아하는 이유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평소에 내 모습보다 과하게 행동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에게는 크게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보통 좋아하는 상대에게는 여유를 가지지 못하며 애쓰게 되고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내심도 없어지게 되며 후에는 미련까지 갖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상대방과 잘 될 수 없는 이유들입니다. 상대방을 좋아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여유를 가져야 하고 애를 쓰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심도 많아야 하고 미련 또한 가지시면 안 되죠. 즉 내가 좋아하지 않는 여자에게 하는 행동과 마음가짐들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잘 해주려고 하죠. 그러나 반대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누군가는 마음이 확 커졌지만 다른 누군가는 마음이 서서히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서히 커지는 입장에서 상대방이 해주는 모든 것들은 부담이 되게 되고 부담으로 다가오게 된다면 그것은 호감이 커지는 게 아니라 비호감이 커지게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게 상대방이 좋더라도 상대방과 잘 되고 싶다면 내가 좋아함의 감정을 컨트롤할 줄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에게는 내가 좋아한다 라는 적당한 느낌만 풍기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득탐승이란 말이 있습니다. 승리를 탐하면 얻지 못한다는 말인데 상대가 아닌 내 삶에 충실한 사람이면 상대는 나에게 올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이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 안 하기 시작합니다. 여유가 없어지고 애쓰게 되고 인내심도 없어지면서 미련까지 생기게 되죠. 상대방에게 내가 좋아한다는 걸 적당히 티냈을 때에는 그때부터는 최선을 다해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셔야 합니다. 호감을 인지시키는 것 이상으로 움직임을 보이면 수가 읽혀서 흥미를 갖게끔 만들 수가 없습니다. 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겠다면 컨트롤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찾아야 하죠. 그리고 상대방이 어떻게 할지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반대로 여러분은 좋아하지 않는 상대에게는 이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 하셨을 겁니다. 마음의 여유가 있고 애를 안 쓰고 그랬을 거라는 거죠. 계속해서 말하지만 좋아하는 상대와 잘 되고 싶다면 내가 좋아하지 않는 상대에게 했던 것들 중에 필요한 것들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랑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충분히 괜찮으시니까 좋은 사람 찾으실 거예요. 제가 지금은 연애할 시기가 아닌 것 같아서요. 여자들에게 자주 듣는 이 말 과연 진심일까요? 어떤 여자든 자신이 좋아하는 남자 앞에서 저런 말을 절대 꺼내지는 않습니다. 좋아하는 남자 앞에서는 많이 바쁜 여자도 갑자기 시간이 생기고 연애할 생각 없던 여자도 연애할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여자들은 좋아하는 남자 앞에서 연애할 생각이 없다, 연애할 시기가 아니다 이런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대부분의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기만 하더라도 여성이 가지고 싶어하는 매력적인 남자의 특징을 알게 되고 어떤 방향으로 내 매력을 키워야 할지 그 방향성을 알게 될 겁니다. 시작합니다.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 첫 번째, 자기 관리하는 남자. 무슨 당연한 소리인가 할 수 있는 거 압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얘기하는 이유는 그만큼 강조해도 모자랄 만큼 중요하고 또 알면서도 안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죠. 여자들은 본능적으로 자신보다 가치가 뛰어나거나 배울 점이 있는 존경할 수 있는 남자를 좋아합니다. 그 대표적인 부분이 자기 관리한 남자죠. 여기에서 말하는 자기 관리는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외적으로 자기를 꾸밀 줄 아는 남자, 내적으로 자신을 가꿀 줄 아는 남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외적으로는 스타일, 헬스, 피부 등이 있고 외적으로 봤을 때 자신을 꾸밀 줄 아는 사람을 뜻합니다. 보통 여자들은 존잘만 좋아한다라고 하는데 여자들은 나이가 20대 초반을 제외하고는 남자만큼 외모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남자가 어느 정도 외모를 관리하는 정도만 돼도 여성에게 호감을 얻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남자를 차별적으로 여기는 더욱 중요한 내적인 부분을 키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공, 미래, 꿈, 직업, 자신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즉 자신의 일을 좋아하고 사랑하며 자신의 삶을 원망하기보다 열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자기 관리는 기본 베이스라 생각할 만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가져가야 할 부분입니다.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 두 번째, 자신에 대해 잘 알고 표현하는 남자. 여자에게 인기 많은 나쁜 남자를 보면 자신이 싫으면 싫고 좋으면 좋다, 여자의 눈치를 안 보고 할 말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징이 왜 여자가 남자를 볼 때 더 끌리게 될까요? 우리가 만약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간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면접관에게 긴장을 하게 됩니다. 왜? 잘 보이고 싶기 때문이죠. 이게 사람의 본능입니다. 자신이 꼭 가져야 하는 가치 아래 그 가치를 상대가 더 많이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만약 람보르기니를 드림카로 생각하고 있는데 누군가 람보르기니를 타고 나타난다면 매우 끌리게 될 겁니다. 반대로 람보르기니가 뭔지 벤틀리가 뭔지 차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그것에 대해 끌리지 않습니다. 즉 자신이 원하는 가치에 대한 차이입니다. 앞에서 말했듯 여자는 자신보다 가치가 높은 남자를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내 눈치를 보면서 맞춰주기만 하는 남자를 보면 설렘이 느껴지지 않는다, 남자로 안 보인다 라며 그 남자를 나보다 가치가 낮은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드라마, 미디어의 여파로 많은 남자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에 남자가 자신의 호불호를 알고 그걸 정확하게 표현할 줄만 알기만 해도 차별성을 느끼고 더욱 매력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명확하게 찾고 여자에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남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 세 번째, 남성성을 가진 남자. 두 번째와 비슷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남성성이란 자신의 기준이 명확한 남자를 의미합니다. 이건 여자나 남자나 마찬가지인데 상대가 나에게 충분히 기분 나쁠 행동을 했음에도 자신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상대에게 한마디도 꺼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자가 자신은 약속 시간을 어기는 걸 싫어한다고 여자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의 데이트 동안 여자가 지각을 하고 미안하다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차가 밀려서 또는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라며 당연하듯이 그냥 넘어갑니다. 이런 경우 자신의 기준이 확고한 남자라면 여자에게 나는 약속 시간 어기는 걸 싫어한다 말했었는데 너는 늦어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당연한 것처럼 그냥 행동하네, 이게 맞는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여자 쪽에서 다음엔 늦지 않고 혹여 늦더라도 미안하다는 표현을 하겠죠. 이렇게 남성성을 가진 남자는 자신만의 기준이 있고 상대가 그 기준을 넘는 행동을 했을 때 확실하게 말을 할 줄 압니다. 지적을 하거나 할 말을 하면 여자가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기준을
넘을 때 말을 하지 않는다면 여자는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호의를 권리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기준을 넘었을 때는 꼭 말을 해줄 수 있는 남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 네 번째, 예의 바른 남자. 제가 여자들에게 너는 어떤 사람이 이상형이야? 물어봤을 때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예의 바른 사람이라고 자주 말하곤 합니다. 여자들이 말하는 예의 바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받는 서비스에 대해 감사할 줄 알고 나이 많으신 분들에게 친절하며 작은 호의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뜻합니다. 예의라는 것은 성숙함과 동일합니다. 예의가 없어 보인다면 그만큼 성숙하지 못한 거고 성숙하지 못한 남자를 좋아할 여자는 없죠.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 다섯 번째, 싸웠을 때 그것을 풀어나가는 남자. 다른 유튜브를 봐도 이런 내용은 잘 없는데 그만큼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여자는 자신과 다툼이 있었을 때 그것을 잘 풀어나가는 남자에게 호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썸 단계를 거쳐서 사귀게 된다면 처음에는 다툼 없이 잘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게 되면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반드시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다 다툼이 일어나거나 서로에게 불만이 생겼을 때 이것을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여자의 호감이 더 커질 수도 있고 호감이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정말 최악은 말을 아예 하지도 않고 혼자 삐져 있다거나 화를 내거나 심지어 욕을 하는 등의 행동이겠죠. 그리고 최고의 행동은 문제를 얘기할 때는 이성적인 영역으로 얘기를 하고 공감해줄 때는 감성적인 영역으로 서로 간의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남자입니다. 여기까지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 5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자기 관리하는 남자. 두 번째, 자신에 대해 잘 알고 표현하는 남자. 세 번째, 남성성을 가진 남자. 네 번째, 예의 바른 남자. 다섯 번째, 싸웠을 때 그것을 풀어나가는 남자. 다른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자한테는 절대 잘해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자들이 흔히 하는 말로 나한테 오직 충실한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사랑을 듬뿍 쏟는 사람이 이상형이라고 말은 합니다. 하지만 막상 정성과 사랑을 다 쏟아주면 어느 순간부터 남자를 잉여 호구로 보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원래 그렇습니다. 자신이 갖지 못한 것에 더 욕구를 쏟고 싶고 자신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자가 느끼기에 부담되는 말, 부담되는 표현, 부담되는 선물 이런 것들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 끝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사귀는 여자친구에게 말하면 하나같이 오빠 다른 애들은 나쁜 남자한테 끌린다고 하지만 난 그렇지 않아. 난 나에게 잘해준 사람이 좋아.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할까요? 자기 옆에 있는 호구가 어느 순간 자기한테 하던 거에 절반도 안 하게 될까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제 말은 여자에게 가르침을 뱉어라 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영상의 제목처럼 여자에게는 절대 잘해주면 안 된다가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이 썸 타는 여자가 있습니까? 있든 없든 이런 경험 한 번쯤 다 해봤을 겁니다. 그 여자가 답장이 늦게 오거나 늦게를 넘어 다음날 답장이 오는 상황, 그리고 내가 일십하면 언제든 끝날 그런 상황. 그런 여자에게 대부분의 남자들은 장문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너랑 알고 지내고 싶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등등. 만약 지금 장문의 메시지를 작성하고 있다면 한 줄로 줄여야 합니다. 그 여자에게 4줄의 문자가 온다면 3줄로 답장을 하고 3줄의 문자가 온다면 2줄로 답장을 해봐야 합니다. 아니 그런 식으로 하면 여자한테 아예 연락이 안 오면 어떡하라고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그걸로 끝인 겁니다. 그 여자는 이미 나 따위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고 겨우겨우 노력을 해서 사귀어봤자 제대로 된 마음은 얻지 못하고 선물 사주고 밥 사주고 집에 데려다주고 하다가 비참하게 차이는 겁니다. 먼저 문자를 안 보내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참아냈을 때 오빠 뭐해요? 하고 문자 하나가 날라오면 현실적으로 그 여자랑은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먼저 문자 안 했더니 문자가 안 오고 전화해도 잘 안 받고 문자 3줄 하면 2줄이나 1줄로 답장이 오고 그러면 이미 끝난 겁니다. 그 여자는 이미 나 따위는 아웃 오브 안중이란 말입니다. 아니 그녀는 내 생에 단 하나뿐인 여자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여자보다 어리고 그 여자보다 예쁘고 그 여자보다 훨씬 예의 바르고 개념 있는 여자들 수두룩 빽빽합니다. 과감하게 버리고 집착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여자는 정말 많습니다. 정말 꼭 명심하세요. 그리고 거의 사귐과 안 사귐의 중간 단계에 있다면 절대 집 근처까지 데려다 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 여자가 자기 집 가까운 데서 보자는 신용을 한다면 나 또한 욕심을 부려야 합니다. 적어도 중간 지점에서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여자가 해달라고 하는 모든 요구에 다 오케이 되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선물 1년에 딱 한 번 해주세요. 생일날 그거면 됩니다. 선물로 여자의 마음을 살려고 하지 마세요. 마음이 아니라 호구 잡히는 짓이 될 겁니다. 여자한테 간 쓸게 다 빼줄 것처럼 하면 오히려 여자는 슬슬 우습게 보기 시작할 겁니다. 이건 비단 여자 남자 문제가 아니라 사람 대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절대 우습게 보이지 말고 잘해주지 마세요. 데이트 비용은 당연히 8대2로 부담해야 하고 여자 집에 데려다 주는 건 당연한 일이고 데려다 줬다가 남자는 지하철 끊겨서 택시를 타든 기름값을 거리에 뿌려가며 차를 굴리든 여자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결혼할 때는 남자 쪽에서 혼수의 2배가 넘는 가격인 집을 해와야 하고 결혼 뒤 남편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는 게 진정한 행복이라 믿는 20, 30대의 여성들이 사는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 차라리 오늘 우리 어머니의 손을 한 번 더 잡아드리세요. 우리 어머님 세대는 남편이 밖에서 개굴욕 당하면서 당신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지켜주는 것에 감사하며 그만큼 가정일, 명절일 이런 것들을 아무 말 없이 인내하면서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어쩌면 확실한 기브앤테이크가 이뤄진 관계라는 거죠. 2011년 이후 대한민국 20대 여성은 소위 여권 신장이라는 전제 아래 분리할 때는 내가 여잔데 불리할 때는 남녀가 다른 게 어딨냐를 외치며 대한민국 남자들을 허구로 만들고 있습니다. 불복 당하면 우리는 부모님께 그야말로 불효를 하는 겁니다. 내가
내가 깨어나는 순간 오히려 여자들은 알아서 달라붙기 시작할 겁니다. 발정난 개 마냥 여자 옆에서 알람망도 끼고 집에 데려다 주고 선물을 갖다 바치고 맨날 전화를 먼저 하고 문자 먼저 하고 옆에서 애걸복걸 해도 남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막대하는 순간부터 역설적으로 여자가 먼저 호감 표현하는 일이 잦아질 겁니다. 이런 영상에는 또 간혹가다 호구남이나 여자들이 이 영상을 반박할 겁니다. 또 어떤 종자들은 너 여자 사귀어본 적 없지? 너 계속 차였지? 이런 식의 생각도 할 텐데 전 수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잘 해줘 보기도 하고 여자를 막 대하기도 해봤습니다. 그러니 절 믿으세요. 저런 생각, 저런 댓글 다는 사람들은 오늘도 노예처럼 사는 겁니다. 또 어떤 이들은 우리가 차은우도 아닌데 나쁜 남자 전략을 취하면 그게 먹히냐? 이런 식으로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절 믿어보세요. 발을 걸쳐 놓으면서 절대 잘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차은우가 아니기 때문에 매우 잘 해줘봤자 마지막에 돌아오는 것은 비참함 뿐인 것입니다. 이 영상에 나온 모든 내용을 가슴에 담고 여자를 대해보세요. 문자하고 싶을 때 참아보세요. 선물 사주고 싶을 때 어머니 목도리 하나 더 사드리세요. 음식값 계산하고 싶을 때 오늘은 한번 너가 사봐. 당당히 한마디만 뱉어보세요. 집에 데려다주고 싶을 때 우리도 집 돌아가는 길이 멉니다. 지금까지 한 말 섣불리 실행하기 어려운 일인 거 압니다. 지금까지 노력해서 그녀가 많이 넘어왔는데 이런 생각도 들 거고 도저히 내가 위해서 한 말을 실행하지 못할 것 같으면 그냥 속으로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꼭 제가 한 말들을 기억해보세요. 오늘은 상대적으로 좀 자극적이라고 할 수 있게 말들을 풀어봤는데 좋은 말만 해서 기억에 남지 않는 영상보다 조금은 자극적이더라도 한마디의 키워드가 머리에 남는 영상이 좀 좋다고 생각을 해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색플릭스입니다. 끌려다니기만 하는 연애 5분도 안 되는 이 영상 하나만 봐도 해결될 거라 생각합니다.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여자가 나를 더 보고 싶게 만드는 핵심 전략, 가장 핵심은 호감을 갖고 놀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보통의 썸의 시작에서는 남자가 여자에게 호감을 주고 시작합니다. 번호를 물어보는 행동, 호감을 주는 행동이겠죠. 먼저 카톡 및 연락을 하는 행동, 이것도 역시 호감을 주는 행동입니다. 애프터 제안을 먼저 하는 것 또한 호감을 주는 행동입니다. 이 세 가지 경우들은 보통 남자가 여자에게 먼저 하는 경우가 99%입니다. 그럼 오늘 본론인 호감을 갖고 놀 줄 알아야 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번호를 물어보고 먼저 카톡하고 연락하고 애프터 제안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일까요? 대한민국에서 99%의 남자는 절대 불가능입니다. 1%의 존잘남들이야 여자가 먼저 번호를 물어보고 만나자고 먼저 물어보겠죠. 그런데 그건 1%의 이야기고 99%의 남자에게는 아주 가끔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을 일이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호감을 갖고 놀 줄 알아야 한다라는 관점에서 포인트는 첫 번째, 남자가 해야 하는 것들은 하되, 두 번째,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하지 말고 갖고 놀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첫째, 남자가 해야 하는 것은 마음에 드는 여자의 번호를 물어보고 먼저 카톡하고 연락하고 애프터 제안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둘째,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건 여자에게 다른 식의 호감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충분한 호감을 준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른 더 큰 호감을 준다면 여자 입장에서는 이 남자가 질리거나 시시하거나 이미 가진 물고기라 생각해 큰 감정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싸그리 무시하고 더 큰 호감을 준다는 게 문제죠. 예쁘시네요. 누구누구씨 같은 여자분이랑 있어서 되게 긴장되네요. 연애 되게 많이 해봤을 것 같아요. 모델 같으세요. 아이돌 같으세요. 얼굴이 이쁘신데 성격까지 너무 좋으시네요. 등 이렇게 호감을 마구 퍼주거나 집 앞까지 데려다주고 선물 사주고 돈 써주고 등 행동에서도 호감을 마구 퍼줍니다. 이런 걸 하다 보면 오늘의 주제인 여자가 나를 더 보고 싶게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호감을 갖고 놀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의 포인트는 여자에게 호감을 줘야 하는 건 주되 주지 않아도 될 만한 것은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호감을 갖고 놀 줄 알아야 한다고 했죠. 가정해볼게요. 첫 만남이 잘 끝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자에게 어느 정도 호감을 받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호감을 갖고 놀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자에게 보다 더 카톡이 빨리 왔다면 가끔은 느리게도 해보고 내가 먼저 카톡을 끊을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연아, 내가 일 끝나고 카톡할게. 지연아, 내가 운동 끝나고 전화할게. 내가 카톡을 주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만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여자가 사는 곳 근처까지 만나지 마세요. 이미 호감이 나오는데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여자에게 서로의 중간 거리에서 보자고 하거나 오늘은 우리 집 근처에서 보자고 해보세요. 그리고 데이트 비용도 내가 1차를 냈으면 여자에게 당당하게 2차를 요구하세요. 호감이 나오면 여자는 돈을 쓸 겁니다. 돈을 써줄 여자인데 내가 못하러 아까운 돈을 1차, 2차 두 번이나 냅니까? 그리고 호감이 나오다 보면 여자가 나에게 이렇게도 묻겠죠. 오빠는 나를 어떻게 생각해? 이게 포인트입니다. 오빠는 나를 어떻게 생각해? 내 감정이 궁금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 호감을 갖고 놀 줄 알아야 한다를 지키지 않고 여자에게 행동과 말에서 호감을 마구 퍼줬다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은 했을까요? 이미 알고 있는데 저런 말을 들었을 때 한 번 더 호감을 갖고 장난칠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몇 번 안 만나봐서 잘 모르겠는데 같이 있으니 재밌다. 애매하게 호감을 주는 거예요. 그럼 여자는 더 미쳐버릴 겁니다. 내 감정이 궁금하니까요. 다음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지금 현재 매력있는 남자 카페에 가입하신 후에 가입 인사를 써주시면 어프로치, 연락, 애프터 총 45만원에 해당되는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영상 후기까지 써주시면은 클로즈, 멘트집 총 2가지 자료 역시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도 내 감정을 컨트롤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남자는 물론 저 포함해서 좋아하는 여자가 있으면 일하면서
일하면서도 그녀 생각, 자면서도 그녀 생각, 밥 먹으면서도 그녀 생각. 온통 머릿속에 그 여자 생각으로 가득 찰 겁니다. 카톡이 조금이라도 늦게 오면 무슨 일 생겼나? 나를 안 좋아하나? 평소에는 빨리 왔는데 오늘은 2시간이나 늦게 왔네. 어제는 카톡이 길게 왔는데 오늘은 짧게 왔네. 이런 별의별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100% 이해합니다. 이건 사람의 본능이거든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 생각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이건 통제하기 어려운 불가능한 영역이죠. 그런데 이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좋아하는 여자가 생기고 내 머릿속에 온통 그녀 생각으로 가득 찼을 때 대부분의 남자는 그걸 티를 아주 많이 냅니다. 어떻게 티를 내냐고요?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뭐하냐, 난 너 생각 많이 하는데 넌 내 생각 안 하냐. 카톡 답장이 조금만 늦게 와도 카톡 하나 더 보내면서 바빠? 오늘은 답이 느리네. 여자가 만남을 한 번이라도 취소내면 나 안 좋아하는 거 아니지? 등의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표출을 아주 많이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썸 탈 때만큼은 하면 안 되는 행동은 안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여자와 잘 될 수 있습니다. 썸 탈 때만큼은, 그리고 사귀면서 초반에는 나의 감정이 아주 크더라도 그 감정을 컨트롤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감정 컨트롤이 안 된다면 적어도 여자로부터 티내지 말아야 하며 여자로 하여금 무엇을 바라면 안 됩니다. 좋아하는 여자가 있을 때 내 감정이 커지는 건 본능이기 때문에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이만큼 좋아한다, 여자에게 알려주거나 보여주거나, 그리고 내가 너를 이렇게 좋아하는데 너는 어떠냐 하는 식으로 떠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아주 없어 보이는 행동이고 매력 떨어지는 행동이고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없앨 만한 충분한 원인이 될 만한 요소들입니다. 사람이란 게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아주 좋아해주고 있으면 이미 내 것이라 생각했다가 그 다음에는 그게 당연하게 여겨지고 그 다음에는 질리게 됩니다. 속도라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남자들 대부분은 금사빠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빠를 겁니다. 하지만 여자는 반대입니다. 속도가 남자와는 다르고 그 속도를 맞춰줄 줄 알아야지 비로소 그 여자랑 잘 될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지금 연락하는 여자와 잘 되고 싶으신가요? 그럼 내 감정을 컨트롤하세요. 컨트롤 못하는 순간 잘 될 여자도 다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지금 현재 매력있는 남자 카페에 가입하신 후에 가입 인사를 써주시면 어프로치, 연락, 애프터 총 45만원에 해당되는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영상 후기까지 써주시면 플로즈, 멘트집 총 2가지 자료 역시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색플릭스입니다. 오늘은 가장 이상적인 애프터 플로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애프터는 이렇게 하면 된다, 그대로만 따라하신다면 적어도 애프터 이후 카톡 일십을 당한다던가 차단당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이상적인 애프터 플로우 첫 번째, 텐션. 먼저 제 과거 이야기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픽업을 하기 전에 상당히 소심하고 연애 경험이 한 번도 없었던 모태 솔로였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번호를 받아도 애프터만 하면 다 차단당하기 일쑤였는데, 제가 이것을 고치기 위해 가장 먼저 변화를 준 게 뭐였을까요? 스타일링, 멘트, 애프터 장소? 전부 아닙니다. 바로 텐션이었습니다. 애프터가 너무 안 되다 보니 한 여자에게 솔직하게 물어봤습니다. 나랑 만나고서 내가 어땠는지 솔직하게 말 좀 해줘. 그랬더니 그 여자는 너무 재미없어 라고 답변이 왔었습니다. 재미가 없다라? 그럼 내가 개그맨처럼 웃겨야 하나? 그래서 여러가지 개그 소재를 가지고 다른 여자와 애프터를 했지만 역시나 그 여자도 마찬가지로 애프터 이후에 연락이 안 됐습니다. 다행히도 그때 애프터를 녹음했었고 그 녹음본을 가지고 제 친한 여사친에게 들려줬더니 문제는 제 텐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 텐션을 바꾸니 이상하게 애프터가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애프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높은 텐션입니다. 우리는 차은우, 강동원, 송강이 아닙니다. 이들은 여자한테 말 한마디 없이 눈빛만으로 여자를 꼬실 수 있는 대한민국 0.01%의 남자고, 우리는 반대로 99.9%의 흔한 남자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높은 텐션입니다. 여자를 만나기 전 생각해야 합니다. 최대한 높은 텐션으로 연기하자. 네, 내가 평소에 높은 텐션이 아니라도 연기를 해야 합니다. 여자와 만나서 초반 대화가 끊기지 않도록 계속해서 질문을 할 줄 알아야 하고, 여자의 말에 최대한 리액션과 그 적당한 공감대를 취해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 빠르기가 서두르지 않아야 하며 목소리 크기 또한 적당히 커야 합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 연기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연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쉽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자를 만나서 높은 텐션을 연기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려면 첫 번째, 목소리 톤을 적당히 크게 하고 말 빠르기가 급하지 않아야 한다. 두 번째, 대화가 끊기는 건 좋지 않다. 그러니 계속해서 대화 주제를 꺼낼 줄 알아야 하며, 대화 주제가 너무 자주 바뀌는 것 또한 대화가 제대로 통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한 가지 주제로 오래 대화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여자의 말에 최대한 리액션과 적당한 공감대를 취해줘야 합니다. 실패한 애프터를 본다면 목소리 톤이 작거나 말이 빨랐을 겁니다. 또 대화가 자주 끊겼을 거고 대화 주제가 자주 바뀌었을 겁니다. 그리고 리액션도 제대로 안 했을 거고 공감대 역시 통하는 부분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간단합니다. 이 세 가지만 지킨다면 적어도 여자한테 노잼 소리는 안 듣고 더 나아가서는 여자 입장에서 대화가 잘 통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이상적인 애프터 플로우 두 번째, 대화의 진도. 애프터가 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대화를 너무 못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대화를 못한다는 건 대화의 진도라는 부분을 제대로 진행을 못한다는 겁니다. 남자와 남자가 나눌 수 있는 대화의 주제 중 가장 흥미롭게 나눌 수 있는 주제는 군대를 예시로
그대로 둘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내가 2년 동안 뼈 빠지게 그 생활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여자는 군대라는 곳을 경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여자 입장에서는 이 대화 주제를 흥미롭게 느낄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건 초등학생도 알 법한 내용일 겁니다. 문제는 남녀 대화를 하지만 그 진도가 너무 겉으로 도는 것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로 처음에 이상형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남자는 너는 이상형이 어떻게 돼? 라고 물어봤을 때 여자가 저는 다정다감한 남자를 좋아해요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남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남자가 해야 하는 건 첫째 리액션, 둘째 공감대, 그리고 셋째 나의 이야기, 그리고 넷째 여자에게 더 깊어진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저는 다정다감한 남자를 좋아해요. 첫째 리액션, 역시 오. 둘째 공감대, 다정다감한 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 셋째 나의 이야기, 다정다감이 정이 많고 감정이 풍부한 거잖아. 내 과거 연애 상대는 완전히 반대여서 힘들었던 것 같아. 넷째 상대에게 질문, 그럼 너는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 이겁니다. 유재석만 보더라도 리액션과 공감대의 귀재입니다. 리액션과 공감대는 상대가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하게끔 만들어주는 커다란 무기죠. 그리고 여기에서 다른 한 가지 포인트, 나의 이야기는 최대한 간결하게 하라는 겁니다. 특히 애프터 초중반일 땐 무조건입니다. 보통의 남자들이 가장 잘못하고 있는 게 애프터 초중반에 너무 내 이야기를 TMI 식으로 많이 한다는 겁니다. 애프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이야기를 하며 상대에게 어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넷째, 상대에게 이상형이란 키워드에서 더 깊은 대화를 하게끔 상대의 과거에 대해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너는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 이렇게 한다면 상대는 더 자신의 이야기를 꺼낼 겁니다. 네, 애프터가 그런 것입니다. 나라는 사람을 보여주는 건 나중에 해도 된다는 겁니다. 일단은 상대에 대해 궁금해해야 하고 그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이 대화 방식을 통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지금 현재 매력있는 남자 카페에 가입하신 후에 가입 인사를 써주시면 어프로치, 연락, 애프터 총 45만원에 해당되는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영상 후기까지 써주시면 클로즈, 멘트집 총 2가지 자료 역시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그저 환상파리의 내용이 아닌 현실적이고 공감이 되는 여자가 좋아하는 남자의 조건을 다룬 영상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막 엄청 미남이고 키 크고 이러면 물론 좋겠지만 의외로 상당수의 여자들은 본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남자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관심 가지는 남자들을 추려보면 이런 양상을 띱니다. 첫 번째, 엄청 잘생기질 않았어도 중간에서 중상 정도의 외모. 여자도 남자랑 똑같습니다. 너무 완벽한 조건을 가진 여자를 보면 남자들도 내가 저 여자를 감당할 만한 사람인가? 라는 마음이 드는 것처럼 여자도 본인이 감당할 만한 사람을 본능적으로 안다는 거죠. 되게 객관적인 스펙, 외모나 재력, 이 상위에 해당하는 남자들은 본인들의 시장 가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자 입장에서 절대 호락호락한 연애 상대가 아니란 말이죠. 때문에 본인이 편하게 느낄 수 있는 상대를 선택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남자들을 가만 보면 은근히 잘생긴 것 같기도 하고 또 귀여운 것 같기도 한 그런 사람이 여자 입장에선 더 연애하기 적합한 상대로 여긴다는 게 현실이란 말이죠. 두 번째, 의외로 외모보다는 스타일링이 어울리는지 본다. 여자도 본판과 풀 메이크업의 차이가 극심하듯이 남자도 스타일링 여부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피부 상태나 간단한 액세서리의 매치, 헤어스타일, 옷 입는 것들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져서 그 사람의 이미지를 완성합니다. 여기서 여자들의 심리적인 기준점만 넘어도 일단 여자들의 관심 대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본만 해도 좋겠다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인터넷만 쳐봐도 나오는 평범한 코디만 해줘도 충분히 어필이 가능하다는 말이죠. 세 번째, 예스맨. 착한 남자보다는 사람 대 사람을 원한다. 착한 남자가 연애 시장에서 왜 최악의 연애 상대로 꼽힐까요? 바로 수동적인 태도 때문입니다. 보통 내가 당신을 너무 좋아해요, 내 사랑 받아주세요 라는 식으로 해서 연애한 경우에 이런 케이스가 많은데 여자가 원하는 대로 관계가 정해지기 때문에 사실상 갑을 관계처럼 돼버린단 말이죠. 여자 입장에서는 상대에게 매력을 느껴서가 아니라 내가 고백을 받아줘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연애의 시작과 끝이 여자에게 있다는 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자가 보내는 호감 신호를 충분히 캐치한 후에 고백만 남자가 하는 그런 연애를 해야 위와 같은 불상사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연애는 서로에게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라고 말할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가 동등한 위치에서 연애할 수 있어 서로에게 건강한 연애가 된다는 말이죠. 이미 연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공감하겠지만 외모, 스타일링, 성격만 중위권에 해당해도 의외로 여자들이 호감 신호를 많이 보냅니다. 바꿔 말한다면 그 무난한 남자들도 굉장히 희귀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신호를 놓치지 않고 남자가 이어가려는 노력만 해줘도 충분히 연애에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외모나 능력, 스타일링, 화술 등 한 분야에서 상위 10%에 들긴 어렵지만 각 분야의 20% 정도는 노력으로 충분히 달성할 수가 있고 골고루 20%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한 분야의 10%를 달성한 사람보다 더욱 희소성 가치가 높은 남자가 됩니다. 그만큼 흔하지가 않다는 말이죠. 요즘 여성들이 추구한 남자는 육각형 남자란 말이 있습니다. 어디 한 군데만 뛰어나기 위해 노력하기
하기보단 각 분야별로 어느 정도의 기준치만 되더라도 여성들의 좋아하는 남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꼭 기억하셔서 한 분야의 최고가 아니라 다방면으로 매력을 키워 여성들이 좋아하는 남성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